자, 오늘도 할머니 이불 속으로 들어오렴. 포근하지? 오늘 밤은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단다. 지난번에는 옛날 옛적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줬지?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란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자연이 훨씬 가까웠어. 마당에는 달팽이가 기어다녔고, 여름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녔지. 연못에는 개구리가 노래했고, 봄이 되면 나비들이 춤을 췄단다. 그 작은 생명들도 우리처럼 각자의 이야기가 있단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눈을 감고 할머니 손을 꼭 잡아보렴. 이제 우리는 아주 작아져서 풀잎 아래로 들어가 볼 거야. 준비됐니?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첫 번째 이야기. 달팽이의 느린 여행. 옛날 옛적, 아니, 사실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 일도 아니고 바로 할머니 어렸을 때 일이란다. 할머니네 마당에는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달팽이의 이름은 느림이었답니다. 이름처럼 느림이는 아주 느리게 움직였지요. 느림이는 매일 아침 장미꽃잎 아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느림이에게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빨리 뛰어다니는 개미들, 높이 날아다니는 나비들, 껑충껑충 뛰는 메뚜기들. 어느 날 개미가 바쁘게 지나가다가 느림이를 보고 말했어요. 느림아, 빨리 움직여야지. 이렇게 느리면 아무것도 못해. 나비도 날아와서 말했어요. 느림아,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빨리빨리 여기저기 갈 수 있을 텐데. 느림이는 조금 속상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지요. 난 이렇게 느린 게 좋아. 천천히 가면 많은 것을 볼 수 있거든.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느리게 가면 뭐가 좋다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에 큰 소식이 퍼졌답니다. 정원 끝 울타리 너머에 아름다운 무지개 꽃밭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벌레들이 그 꽃밭에 가고 싶어 했답니다. 으아, 나도 가볼래! 개미가 외쳤어요. 나도! 나비가 날갯짓을 했어요. 메뚜기도 무당벌레도 모두들 무지개 꽃밭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느림아, 너도 갈래? 친구들이 물었어요. 나도 가고 싶어. 느림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넌 너무 느려서 도착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먼저 갈게. 친구들은 휙휙 빠르게 앞서갔답니다. 느림이는 혼자 남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언젠가는 도착할 거야. 느림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행을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날 느림이는 작은 돌멩이를 넘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단숨에 넘었을 텐데 느림이는 한참을 걸렸답니다. 하지만 돌멩이를 넘으면서 느림이는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돌멩이 아래에 작은 이끼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이끼에는 작디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답니다. 친구들은 빨리 지나가느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쁘다. 느리미는 한참 동안 작은 꽃을 바라보았어요. 두 번째 날 느리미는 나뭇잎을 지나갔어요. 그 나뭇잎에서는 아침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느리미는 멈춰서 이슬방울을 바라보았어요. 이슬 속에는 무지개가 숨어 있었답니다. 작은 무지개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걸 친구들은 못 봤겠지? 세 번째 날, 느리미는 개미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그 개미는 떨어진 잎사귀 아래 깔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도와주세요! 개미가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빠른 친구들은 지나치면서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가는 느리미는 들을 수 있었답니다. 느리미는 천천히 잎사귀를 밀어서 개미를 구해주었어요. 고마워, 느리마. 넌 정말 친절해. 개미는 고맙다며 인사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나흘째, 닷새 날, 엿새 날, 느리미는 계속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느리미는 울타리 틈새에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그 너머를 보았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지개 꽃밭은 이미 시들어 있었답니다. 일주일 전 꽃들은 활짝 피어 있었지만 이제는 꽃뱀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빨리 도착했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모두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꽃들이 다 져버렸어. 개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너무 빨리 와서 그냥 돌아다니느라 정작 꽃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나비가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느리미가 천천히 도착했답니다. 느리마, 늦었어. 꽃들이 다 져버렸어. 친구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느리미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오는 길에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봤거든. 느리미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돌멩이 아래에 작은 꽃, 이슬 속에 무지개, 그 밖에 천천히 가면서 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요. 친구들은 조용히 느리미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개미가 말했어요. 느리마, 네가 맞았어. 빨리 가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우리는 너무 빨리 가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가끔 느리미와 함께 천천히 산책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천천히 가야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요. 느리미는 여전히 느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점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가는 길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니까. 그리고 느리미는 오늘도 천천히 행복하게 마당을 여행하고 있답니다. 어때? 느리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도 좋단다. 빨리만 가려고 하면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거든.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 이번에는 아주 작은 빛에 대한 이야기란다. 여름밤에 반짝이는 반딧불이 이야기지. 편하게 눈을 감고 있으렴.
이제 우리는 여름밤 풀숲으로 가볼 거야. 두 번째 이야기. 반딧불이의 작은 불빛. 할머니가 어렸을 때 여름밤이 되면 마을 뒷산에는 반딧불이가 가득했단다. 깜깜한 밤 수백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 그건 정말 마법 같았어요. 이 이야기는 그 반딧불이들 중 한 마리, 작은 반딧불이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작은 반딧불이의 이름은 반짝이였어요. 하지만 이름과 달리 반짝이의 불빛은 다른 반딧불이들보다 훨씬 약했답니다. 다른 반딧불이들은 환하게 빛났어요. 초록빛 불빛이 강하게 반짝반짝 빛났지요. 하지만 반짝이의 불빛은 너무 약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반짝이는 속상했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빛이 약할까? 다른 친구들은 모두 밝게 빛나는데. 어느 날 밤 반딧불이들이 모여서 춤을 췄어요. 밤하늘에 불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였답니다. 반짝이도 함께 춤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빛이 너무 약해서 자신의 빛은 보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난 그냥 여기 있을래. 반짝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친구들은 반짝이를 걱정했지만 반짝이는 혼자 풀잎 아래 앉아있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반짝이는 혼자 풀숲을 날아다녔어요. 다른 친구들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동안 반짝이는 낮게 날았답니다. 그때였어요.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짝이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나뭇잎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깜깜한 밤이라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끼어버린 거였답니다. 누구세요? 개미가 떨며 물었어요. 나는 반딧불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반짝이는 자신의 약한 불빛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의 작은 불빛을 개미에게 비춰주었답니다. 고마워요. 개미가 기뻐했어요. 네 불빛 덕분에 나뭇잎이 보여요. 반짝이의 작은 불빛은 하늘 높이 날아가는 친구들처럼 멀리까지 비추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바로 앞은 충분히 밝게 비출 수 있었답니다. 개미를 구해준 반짝이는 계속 날아갔어요. 조금 뒤 반짝이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어요. 흘쩍흘쩍.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작은 무당벌레 아기였답니다. 왜 울어? 반짝이가 물었어요. 어두워서 무서워요.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반짝이는 무당벌레 아기 곁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작은 불빛을 계속 비춰주었답니다. 무섭지 않아. 내가 여기 있어. 반짝이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무당벌레 아기는 반짝이의 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네 불빛은 따뜻해. 마치 작은 별 같아. 그때 무당벌레 엄마가 찾아왔어요. 아가야, 어디 있니? 여기요, 엄마. 반딧불이가 함께 있어졌어요. 무당벌레 엄마는 반짝이에게 고마워했답니다. 고마워, 작은 반딧불이. 네 불빛이 내 아기를 지켜줬구나. 반짝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불빛이 쓸모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반짝이는 계속 풀숲을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벌레들을 도와주었답니다. 어떤 벌레에게는 길을 밝혀주었고 어떤 벌레에게는 따뜻한 빛이 되어주었어요. 해가 뜰 무렵 반짝이는 다른 반딧불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반짝아, 어디 있었어? 우리가 찾았잖아. 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었어. 반짝이는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친구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반딧불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반짝아, 네 불빛은 작지만 그래서 더 특별하단다. 우리의 밝은 불빛은 하늘 높이 빛나지만 네 불빛은 바로 곁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비춰줄 수 있어. 그게 바로 네 불빛의 힘이란다.
반짝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불빛이 작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작은 불빛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반짝이는 더 이상 자신의 작은 불빛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하늘 높이 날아 춤을 출 때 반짝이는 맞게 날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생명들을 도와주었답니다. 그리고 많은 작은 벌레들이 반짝이의 불빛 덕분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반짝이는 이제 알았답니다. 밝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빛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도 여름밤이 되면 하늘 높이 빛나는 반딧불이들 사이로 낮게 낮게 날며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반딧불이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반짝이에요. 작지만 따뜻한 불빛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반딧불이 말이에요. 반짝이 이야기 어땠니? 작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란다. 작아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자, 이제 잠이 많이 오지? 하지만 이야기가 2개나 더 남았어. 조금만 더 들어볼까? 다음 이야기는 개구리 할아버지 이야기란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이지. 눈을 감고 편안히 있으렴. 이제 우리는 조용한 연못가로 가볼 거야. 3번째 이야기, 개구리 할아버지의 연못. 작은 마을 뒷산에는 오래된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에는 아주 나이 많은 개구리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답니다. 개구리 할아버지는 워낙 오래 살아서 연못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연못에 어린 개구리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이름은 콩콩이였답니다. 콩콩이는 태어나서 처음 연못을 떠나 큰 세상을 보고 왔어요. 신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답니다. 할머니, 할머니! 콩콩이가 신나서 외쳤어요. 저 세상 구경 갔다 왔어요. 세상은 정말 넓고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개구리 할아버지는 연잎 위에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재미있었니? 네, 큰 길도 보고 높은 건물도 보고 많은 사람들도 봤어요. 할머니도 가보세요. 개구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이 연못이 좋단다. 여기가 내 집이거든. 콩콩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왜 이 작은 연못에만 계세요? 바깥 세상이 훨씬 넓고 재미있는데. 개구리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작다고 해서 덜 소중한 건 아니란다. 이 연못에도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지. 네가 모르는 것들 말이야. 콩콩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기요? 여기는 매일 똑같잖아요. 연못이랑 연잎이랑 물풀, 그뿐인데요? 그럼 내가 보여줄까? 개구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해가 막 떠오르려는 시간이었어요. 개구리 할아버지는 콩콩이를 연못 이곳저곳으로 다녔답니다. 여기를 봐라. 개구리 할아버지가 한 연잎을 가리켰어요. 연잎 위에는 아침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그 이슬은 작은 구슬처럼 동그랗게 말려 있었고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거렸답니다. 우와! 감탄했어요. 매일 아침 이슬은 다른 모양으로 맺힌단다. 개구리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어제의 이슬과 오늘의 이슬은 절대 똑같지 않지. 다음으로 개구리 할아버지는 콩콩이를 물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기를 봐라. 물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오면서 물고기들의 비늘이 반짝반짝 빛났답니다. 저 물고기들은 매일 다른 춤을 춘단다. 개구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동쪽으로 헤엄치지만 내일은 서쪽으로 헤엄칠 수도 있지. 바람과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거든. 콩콩이는 처음 보는 것처럼 연못을 바라보았어요. 개구리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연못 바닥에는 조약돌들이 있단다. 저 돌들은 수백 년 동안 물에 씻겨서 동그랗게 됐지. 각각의 돌마다 다른 무늬가 있고 다른 이야기가 있단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개구리 할아버지와 콩콩이는 연못 가운데로 갔습니다. 하늘을 봐라.
콩콩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연못에 비치면 마치 하늘이 물속에 있는 것 같았답니다. 정말이었어요. 연못 물에 하늘이 그대로 비쳐서 마치 두 개의 하늘이 있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구나. 개구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장 특별한 시간이지.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그 붉은 하늘이 연못에 비쳐서 연못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났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콩콩이가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매일 저녁 노을은 다른 색이란다. 개구리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어떤 날은 주황빛, 어떤 날은 핑크빛, 어떤 날은 보랏빛,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지. 밤이 되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별을 봐라. 콩콩이가 하늘을 보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들이 연못에 그대로 비쳤답니다. 우와, 별들이 물속에도 있어요. 그렇단다. 개구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연못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지. 콩콩이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이 연못이 작고 따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로는 제가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네요. 개구리 할아버지는 콩콩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작은 것 속에도 큰 세상이 있단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자세히 보느냐지. 바깥 세상도 좋지만 가까운 곳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단다. 그날 이후로 콩콩이는 연못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이슬방울의 모양을 관찰하고 물고기들의 춤을 보고 하늘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을 감상했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넓은 세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개구리 할아버지는 오늘도 연못에 앉아 계신답니다. 그리고 젊은 개구리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지요. 천천히 보거라. 자세히 보거라. 그러면 이 작은 연못 속에서도 우주를 볼 수 있을 게다. 어때? 개구리 할아버지는 지혜로우셨지. 우리도 때로는 멀리 있는 것만 보느라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단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어. 많이 졸리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란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야기지. 눈을 감고 편안히 들어보렴. 네 번째 이야기, 나비가 된 애벌레. 봄이 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뭇잎 위에 작은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났답니다. 애벌레의 이름은 푸름이었어요. 초록색 몸을 가진 작은 애벌레였지요. 푸름이가 처음 본 세상은 신기한 것 투성이었어요. 여기가 세상이구나. 푸름이가 감탄했어요. 푸름이는 나뭇잎을 먹으며 쑥쑥 자랐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커졌답니다. 어느 날 푸름이는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를 보았어요. 우와, 저게 뭐지? 너무 아름다워. 나비는 알록달록한 날개로 하늘을 날았어요. 꽃에서 꽃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녔지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푸름이가 외쳤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애벌레가 말했어요. 우리는 애벌레야. 날 수 없어. 그냥 이 나뭇가지에서 살아야 해. 푸름이는 속상했어요. 왜? 왜 나는 애벌레로 태어났을까? 나비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 많은 애벌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도 언젠가 나비가 될 수 있어. 정말? 어떻게? 기다리면 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푸름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나뭇잎을 먹고 자랐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푸르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지요? 몸이 이상해. 뭔가 달라지고 있어. 나이 많은 애벌레가 말했어요. 때가 왔구나. 이제 너는 고치를 만들어야 해. 고치? 그게 뭔데? 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야. 무섭지 않아.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푸르미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푸르미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실을 뽑아서 자신을 감쌌답니다. 점점 고치가 완성되어 갔어요. 푸르미는 완전히 고치 안에 들어갔습니다. 안녕. 푸르미가 친구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푸르마. 곧 다시 만나자. 고치 안은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푸르미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여기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시간이 흘렀어요. 고치 안에서 푸르미는 잠을 잤답니다. 긴 잠이었지요.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푸르미의 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했답니다. 애벌레의 몸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들어졌어요. 다리가 길어지고 몸에서 뭔가 자라났어요. 그것은 날개였답니다. 푸르미는 꿈을 꾸었어요. 하늘을 나는 꿈, 꽃밭을 날아다니는 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푸르미는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고치 안은 좁았어요.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답니다. 푸르미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요. 푸르미는 힘을 주어 고치를 밀었어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계속 밀고 또 밀었어요. 조금씩 드디어 고치에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그리고 점점 커졌답니다. 푸르미는 고치 밖으로 나왔어요. 햇볕이 눈부셨어요. 너무 밝아서 잠시 눈을 감아야 했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세상이 달라 보여. 푸르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나야? 푸르미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알록달록한 날개가 달려 있었어요. 초록색, 노란색, 오렌지색이 섞인 아름다운 날개였지요. 와, 나한테 날개가 있어. 푸르미는 조심스럽게 날개를 펼쳤어요. 처음에는 날개가 축 늘어져 있었지만 햇볕을 받으며 점점 펴졌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푸르미는 날개를 펄럭였어요. 휘리릭, 몸이 떠올랐어요. 날고 있어. 내가 날고 있어. 푸르미는, 아니, 이제는 푸르미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비가 된 그는 하늘을 날았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비틀비틀 날았지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아하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비가 된 푸르미는 옛날 자기가 살던 나뭇가지로 갔어요. 거기에는 아직 애벌레들이 있었답니다. 누구세요? 애벌레들이 물었어요. 나야, 푸르미야. 푸르미? 저 푸르미가, 우와, 넌 정말 나비가 됐구나. 응, 너희도 곧 이렇게 될 수 있어. 정말? 우리도? 그럼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때가 되면 너희도 변할 거야. 애벌레들은 희망에 찬 눈으로 나비가 된 푸르미를 바라보았어요. 나비 푸르미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꽃밭으로 날아가 달콤한 꿀을 마셨어요. 다른 나비들과 함께 춤을 추었어요. 구름 가까이까지 날아올라갔어요. 그리고 생각했답니다. 고치 안에서 어둡고 무서웠을 때 나는 다시는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었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으니까. 나비 푸르미는 오늘도 하늘을 날아다닌답니다.
그리고 고치 속에 기다리는 애벌레들에게 말해주지요. 포기하지 마. 힘든 시간이 지나면 너희도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거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란다. 자, 오늘의 이야기들이 모두 끝났구나. 오늘은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들었지.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달팽이, 작아도 소중하다는 반딧불이, 가까운 곳의 아름다움을 아는 개구리 할아버지,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애벌레. 모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란다. 세상의 모든 작은 생명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단다. 그들도 우리처럼 살아가고 사랑하고 꿈을 꾸지. 내일 밖에 나가거든 발밑을 한번 조심히 봐보렴. 작은 벌레가 지나가고 있을지도 몰라. 그 작은 생명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행하고 있는 거란다. 자, 이제 정말 잠들 시간이야. 오늘 밤 꿈속에서는 달팽이와 함께 천천히 산책하고 반딧불이의 따뜻한 빛을 보고 연못의 별을 보고 나비처럼 하늘을 날아보렴. 편안히 잠들어라.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잘 자거라, 우리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내일 밤 또 이야기를 들려줄게. 좋은 꿈 꾸렴.